최근에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최대 검증 사안으로 떠오른 문제입니다. 아들 특혜 채용 논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측의 문제 제기를 먼저 듣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반론과 재반론을 두 분을 직접 연결해서 또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연결합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의 취업 특혜 의혹을 아주 강하게 제기를 하고 계셔서요. 제기하는 근거를 좀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서류 접수할 때, 예. 응시 원서 접수할 때 공고를 하잖아요. 예. 네, 일단 공고가 부정 공고예요. 원래 접수 시작하는 날 한 보름 전에 공고를 해야 돼요. 예. 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공고는 접수 당일 날 공고를 해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접수인데 12월 1일 날 공고가 나갔어요. 예. 근데 그것도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총 접수 기간이 6일인데 금요일 공고를 하고 주말은 이제 접수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접수 기간은 3일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공고를 숨겼다. 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 내용도 지금 보면 이제 영구직 공고라고 큰 제목이 있어요. 영구직. 예. 근데 이제 문준영 군은 영구직도 아니고 그냥 동영상 분야인데 동영상 안에 동영상 분야가 없어요. 동영상 연구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조그만 글자로 일반직이라고 뜨는데 일반직에도 이게 홍보 분야인지 동영상 분야인지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도 본인은 동영상 뽑는다는 걸 어떻게 알고 신청해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내부 문서에만, 외부로 공고한 거 말고 내부 문서에만 동영상 필요하다가 돼 있는데 예. 그 정보를 문준용만 알고 문재인 아들만 알고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전문가는 문재인 아들 한 사람만 딱 지원을 한 거예요. 예. 경쟁률이 1대1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외비 내용을 본인만 알고 지금 지원을 했다. 그럼 어떻게 알았냐? 예. 이건 또 당시에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 접수 과정부터 이게 특혜 채용이고 예. 일종의 비선이 있지 않으면 대외비 내용을 알려주는 비선이 있지 않으면 예.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선 접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일단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공고기관과는 좀 다르게 짧게 공고했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공고 내용에 있어서 연구직이라고만 대외에 돼 있고 밑에 조그만하게 일반직이라고는 나와 있으나 여기서도 동영상 관련 전문 분야는 표기되지 않았다. 이 그렇죠.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외비 내용을 동영상을 뽑는다는 대외비 내용을 본인만 알고 지원했다.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행정 미숙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요. 예. 근데 저희들이 또 찾아보니까 이 공고 나가기 6개월 전에도 또 채용이 있었어요. 예. 그때 채용 공고문을 입수해서 저희들이 오늘 공개를 할 텐데 그때는 영구직 공고 따로 나가고 일반직 공고 따로 나가고 일반직에도 홍보 이런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6개월 전에 공고했던 담당자랑 이 문재인 아들 채용될 때 공고했던 담당자랑 그 직원들이 똑같아요. 예. 그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예. 이 상급 직원이 기한을 했고 1급 직원이 결제를 했는데 기한자 결제자가 6개월 전 공고나 그 당시 12월 공고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공고를 한 게 아니면 행정 미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예, 대부분은 새로운 어떤 모집 공고를 낼 때 지난번에 했던 모집 공고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죠, 관행대로.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같은 사람이 이 공고 과정이라든가 접수 과정을 진행했다면은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가
지난 2012년 4월 총선 당시로 시계를 돌려보면요. 부산 사상구에서 열렸던 TV 토론회에서 이 관련된 취업 특혜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20몇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취업이 됐다. 이것도 좀 사실관계가 틀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답변하는 거 보면 계속 거짓말을 해요. 예. 제가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해라 하고 이제 말한 적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꼭 경쟁률이 20대 1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 동영상 분야는 딱 한 명 채용해서 한 명 신청해서 한 명 뽑힌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이게 당시에 20몇 명이 뽑힌 거냐? 20몇 명이 예. 이제 문재인 아들 분야에 20몇 명이 뽑혔고 이게 두 가지 뉘앙스로 들려요. 이게 20몇 명이 지원해서 한 명만 경쟁률이 20대 1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예. 당시에 채용된 사람이 20몇 명인데 문재인 아들 분야에 20몇 명인데 그 중에 문재인 아들도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아들 분야의 동영상 분야는 딱 한 명만 신청했고 한 명만 채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 팩트가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2007년과 2010년 노동부가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하실런지요? 2007년에 감사를 해가지고 예. 이제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요. 2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예. 정확히는 2명이 징계를 받고 한 사람은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채용 공고 인사 규정 14조, 7조, 10조를 위반했다. 감사 보고서에 있어요. 예. 근데 2007년 당시에는 이 채용됐던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예. 감사를 하지 않아요. 2007년에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회사만 감사를 하고 채용된 사람, 직원들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문재인 아들 문제가 2007년에는 언급되지 않았고요. 2010년에 가서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예. 2010년에는. 그래서 그 당시 6명을 감사를 해요. 예. 근데 감사 대상자 중에 문재인 후보 아들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냐면 이때는 퇴직했거든요.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이 채용될 때쯤에 채용된 사람 중에 계속 예. 공무원이었던 재직 중인 사람은 감사 대상에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문재인 후보 아들은 감사 대상에서 빠진 거죠. 때문에 2007년과 2010년에 노동부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고 예. 다시 감사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지금 새로운 단서들이 최근에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단서를 제시하면 이거는 감사를 해야 돼요. 만약 재직 중이면. 예. 근데 지금은 새로운 단서를 제기해도 퇴직자이기 때문에 노동부 자체에서 감사하기는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돼요. 짧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선관위에서는 이 문준영 씨 5급 공무원 특채 부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된 겁니까? 예. 이제 특혜 채용이 있다. 예. 특혜 채용이다라는 부분은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5급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걸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 아들이 5급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 5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급 공무원과 공기업 5급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5급 공무원 특채 이렇게 쓰면은 허위 사실이고, 예.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허위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 문재인 후보 블로그에서는 특혜 채용이란 말만 해도 허위 사실이다. 예.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석했다고 왜곡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걸 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도리어 그 문재인 후보 측이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이유로 제가 상관이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 연결해서 반론을 듣고요. 두 분이 또 직접 반론과 재반론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를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앞서 이 하태경 의원과의 말씀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좀 반론을 해 주시죠. 네. 접수기간 당일에야 공고해서 6일 정도밖에 짧은 공고기간이 아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당시에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있는 비정규직의 내부 직원들을 예,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짧은 공고기간을 뒀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것 자체가 규정에 위반한 건 아닌데, 예, 그렇게 짧은 기간만 공고를 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음을 감사 결과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공고한 것을 하필 어떻게 문준용 씨가 알게 된 거냐, 예, 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데, 문준용 씨는 당시에 취업을 하려고 취업 정보를 열심히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이트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예, 한국고용정보원이 채용을 하려 하고 있고, 또 네트워크를 보니까 워크넷을 보니까 예, 그 워크넷에서 동영상 활용이 굉장히 높으니까 동영상 전문가를 뽑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채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잠시만요. 네, 제가 네네. 지금 그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를테면 지원 과정과 관련된 것인데 네. 공고 내용은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위원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연구직으로 뽑는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반직 공고도 끝에 조그마하게 표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네. 그 어디에도 동영상 관련된 부분을 모집한다는 네. 얘기는 공고 내용에는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만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흔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업의 취업 공고문을 봤을 때 내가 지원이 가능한가를 살필 때는 임의적인 판단 기준보다는 나와 있는 공고 내용을 따라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직을 뽑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공고에 비록 작게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예. 두 번째로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왜 동영상 전문가가 거기 지원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동영상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직을 수행할 수는 있는 거죠. 예. 또 마침 동영상직을 수행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문준용 씨에는 워크넷을 보니까 예.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다양하게 구인 정보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워크넷이라고 하는 게 그것인데, 예. 거기에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 예. 그러니 일반직에서 동영상 전문가 소요가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지원할 때는 지원 분야하고 해당 네. 직급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재가 안 됐다라는 지금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예. 유학을 갈 거냐 아니면 국내에서 취업을 할 거냐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예.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에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취업을 잠깐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예. 취업처를 알아보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동영상 전문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꼭 예. 동영상 전문직이 아니어도 취업 경험을 갖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준용 씨가 동영상 전문가로서
뭐 수상 실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면 채용하겠다 예. 해서 채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서류를 제출할 때 응시 분야와 직급을 적게 돼 있다면은 적어야 할 텐데 이분이 좀 공란으로 돼 있는 부분은 해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그 공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예. 심재철 의원의 주장인데 예. 그 심재철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그 응시원서라고 하는 것이 출처가 불분명해요. 예. 저희들이 듣기로는 수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떠돌던 사진이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과연 진본 응시원서의 사진인지 예. 아닌지가 불분명하고 이 점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이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몇 차례 이 노동부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앞서 하태경 의원께서는 2010년도 감사는 직원 대상으로 했던 감사가 있기는 했으나 이때는 이미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직원 대상 감사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2007년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했습니다. 예. 제가 2007년도 그 감사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는다. 예. 또 특정인을 포함한 외부 응시자들은 전공 분야 수상 경력이나 회사 근무 경력 등으로 보아서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태경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개인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다 감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두 분의 재반론 시간에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진성준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그 취업 정보를 열심히 찾을 만큼 취업 의지가 강했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동영상 부분이 공고가 되지 않았으나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예, 그렇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 것 치고는 그 응시 원서에 사진도 일상적이지 않은 귀걸이를 하고 점퍼를 입은 차림에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상당히 좀 소략 그렇게 정성 들여 쓴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의혹의 하나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사진에 귀걸이를 착용했다. 그건 뭐 사실인데 예. 그것을 우리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들 해요. 결혼식 할 때에도 귀걸이 끼고 남성이 말이죠. 예. 결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패션 감각이나 예. 뭐 개성의 표현 이런 것을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100만 청년 실업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절박하게 그런 이를테면 응시 원서 하나에 들이는 정성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두 분의 반론과 재반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진성준 전 의원과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들으신 말씀 가운데 반론이 있으시면 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나는 것부터 하면요. 예. 응시 원서는 진보 맞아요. 심재철 의원이 그 공개한 응시 원서는 진본이 맞고, 그 왜 진본이 맞냐면, 예. 그 당시에 그 고용정보원 찾아가서 그 진본을 복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 예. 그 사본을 복사해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좌관이에요, 국회. 그 보좌관이 우리 의원실로 그걸 제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본이 맞다는 걸 증언해 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웃긴 게 그 직렬이라고 자기가 연구직에 지원하는지 일반직에 지원하는지 이걸 써야 돼요. 마치 내가 의사에 지원하는지 간호사에 지원하는지 이게 다르잖아요. 예. 이걸 안 쓰면은 그 응시 원서 자체가 무효인데 이 문재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디에 지원하는지 쓰지도 않아요. 응시 원서에. 그래서 지금 어떤 의혹이 있냐면은 예. 응시 원서가 그 접수 기간 이후에 접수됐다. 11일 날. 그러니까 6일까지 접수 기간인데 11일 날 접수를 했다. 그런데 이거를 11을 숫자 4로 바꿨다라고 지금
실적 감정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좀 전에 이제 개인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2010년에는 개인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결과표가. 예. 6명에 대해서. 근데 2007년에는 개개인을 다 그 신문까지 해서 그 조사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한 것 같은 개별 조사를 2007년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만약 했다면은 문재인 아들 문제 없음, 혹은 누구 문제 있음. 그러니까 당시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개별 조사 결과표가 없어요. 2007년에는. 예. 그래서 제가 그 2010년과 같은 개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약직 전원이어서 공고기간이 짧았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그거는 감사 보고서에 계약직 전환이라고 해도 짧은 공고기간은 그거는 규정 위반이라고 감사 보고서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건 규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규정 위반 짧은 공고기간에 접수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 2010년과 같은 그 개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성준 전 의원의 재반론 듣겠습니다. 예, 우선 규정 위반이 아니고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다만 그것이 변칙적 공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태경 의원도 인정했던 것처럼 그것이 무슨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특혜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부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태경 의원 계속 주장하시는 것처럼 동영상 분야 전문가 한 사람 지원에 한 사람 뽑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짧은 공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응시자가 당시에 8명이 더 있었습니다. 8명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드리는 노력에 따라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채용 정보를 알고 응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 그 문제 심재철 의원이 제시했다고 하는 그 서류가 진본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만약에 사본이라면 그 사본이 진본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놓지 않고 있어요. 내놓지 않고 그저 사진상으로 흔들고만 있는데 자신 있다면 내놓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 혹시 또 반론이 있으신지요? 아까 진본이냐 아니냐 그건 제가 내놓을게요. 그런데 제가 내놓으면 해결되는 것이고. 예, 내놓겠다고 좀 말씀하셨고요. 예. 예, 그다음에 워크넷은 한국정보원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크넷에 동영상이 많이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죠. 그러니까 좀 전에 한국고용정보원 그 부분 좀 넘어가고요. 근데 워크넷을 보고 동영상 수요가 많았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느 회사라고 동영상 수요가 없겠어요. 근데 사람이 상식적으로 공고 내용을 보고 지원하죠. 그다음에 일반직 중에 전산직이 아닌 사람은 딱 8명이 지원한 게 아니고 2명이 지원해요. 그 2명이 예. 다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아들 말고 다른 한 사람도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은 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공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이 사람도 지금 한 사람 자기 분야의 홍보 분야인데 딱 한 명이 신청해서 채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재인 아들과 경쟁자는 없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진성준 전 의원의 재반론을 듣겠습니다. 예. 경쟁자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죠. 결과적으로. 당시에 모두 1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응시한 사람이 51명, 51명이에요. 그중에 51명 응시자 중에 내부 계약직 직원은 43명이었고 외부 응시자는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뽑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부 인사 2명을 그 직에 채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하태경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문준용을 위해서 특혜 공고를 하고 변칙 공고를 한 거였다고 한다면 외부 응시자가 아예 없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짧은 공고 기간 중에도 외부 응시자가 8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문준용을 위한 특혜 공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는 거예요. 예, 하 의원님께도 기회를 드리죠. 예. 외부 응시자는 당연히 있죠. 그 영구직 채용 공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분야는 문준용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은 영구직 채용 공고라고 했으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몇 명이 받겠죠. 근데 그 공고도 하지 않은 동영상 분야는 문준용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또 있어요? 아니 문준용 군이 동영상 전공자이고 동영상 관련 직업을 가지면 제일 좋겠지만 꼭 동영상 관련 전문직을 찾겠다고 해서 그 직에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자기 소개서에 동영상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고 100% 예,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두 분 다 잠시만요. 예. 지금 좀 부딪히는 부분이 좀 서로 다른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고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저희 시선 집중에서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 논란이 되는 부분을 검증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논란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전 의원과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두 분께 제가 한 말씀씩만 여쭤보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 의원님께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서 진본 공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개 그 말씀 그대로 유효하신 거고요. 진본의 복사본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외부 응모자가 8명이라고 진성준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예. 그중에 6명이 영구직이에요. 예. 그리고 2명이 일반직인데 외부인으로 하는 예. 사람 중에 이 2명이 그냥 경쟁 없이 다 채용이 된 거예요, 100%. 그 자기 분야 한 명은 동영상, 한 명 홍보. 예, 그 말씀하신 8명 부분은 그렇게 이제 소명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진 의원님께 제가 한 말씀 좀 짧게 여쭤보고 두 분께 제가 1분씩의 마무리 발언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 의원님? 이게 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차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적 논리보다는 우선적이고 좀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럴 의향이 물어보치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2007년 그러니까 당시부터 10년 동안 제기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 두 분께 때마다 제기해 왔던 것인데 예, 두 분께 제가 짧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 발언은 저 마무리 발언을 활용해서 좀 해주시고요. 두 분께 지금부터 약 50초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 의원님께 50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은 2007년 1월 달에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그 직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아무런 새로운 증거나 특혜 채용이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고 1등 후보를 흠집내려는 네거티브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려고 한다면 분명한 물증을 갖고 제시해야 됩니다. 특혜 채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물증을 가지고 또는 하다못해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도 가지고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예. 모두 다 정황 증거예요. 그 정황 알겠습니다. 증거의 핵심이 뭐냐면 공고 기간이 짧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지원했는가?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짧은 공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응시자가 예, 8명이나 일단 진 의원님 있었다고 발언은 하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태경 의원님께도 50초 드리겠습니다. 그 최순실 의혹은 밝혀지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만큼 본인이 꽁꽁 숨기면 이 진실을 알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 확인된 게 그 학력 증명서를 접수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6일까지인데 11일 날 제출했고 심지어 응시 원서도 11일 날 제출했다는 의혹이 지금 등장했어요. 11일을 숫자 4자로 바꿨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 조사가 들어간다면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가 다 폐기됐어요. 2012년 이후에. 근데 저희들이 그 내부 규정을 보니까 자료를 폐기하면 안 돼요. 예. 이 의혹에 대해서도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왜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 폐기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뜨거운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시선 집중에서 대선 후보의 논란과 관련된 부분 검증하는 시간, 그 첫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용을 알려주는 비선이 있지 않으면 예.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선 접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일단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공고기관과는 좀 다르게 짧게 공고했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공고 내용에 있어서 연구직이라고만 대외에 돼 있고 밑에 조그만하게 일반직이라고는 나와 있으나 여기서도 동영상 관련 전문 분야는 표기되지 않았다. 이 그렇죠.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외비 내용을 동영상을 뽑는다는 대외비 내용을 본인만 알고 지원했다.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행정 미숙이라고 지금 이 답변을 해요. 예. 근데 저희들이 또 찾아보니까 이 공고 나가기 6개월 전에도 또 채용이 있었어요. 예, 그때 채용 공고문을 입수해서 저희들이 오늘 공개를 할 텐데 그때는 영구직 공고 따로 나가고 일반직 공고 따로 나가고 일반직에도 홍보 이런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6개월 전에 공고했던 담당자랑 이 문재인 아들 채용될 때 공고했던 담당자랑 그 직원들이 똑같아요. 예, 그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예. 이 상급 직원이 기한을 했고 1급 직원이 결제를 했는데 기한자 결제자가 6개월 전 공고나 그 당시 12월 공고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공고를 한 게 아니면 행정 미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예, 대부분은 새로운 어떤 모집 공고를 낼 때 지난번에 했던 모집 공고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죠, 관행대로.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같은 사람이 이 공고 과정이라든가 접수 과정을 진행했다면은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가 지난 2012년 4월 총선 당시론 시계를 돌려보면요. 부산 사상구에서 열렸던 TV 토론회에서 이 관련된 취업 특혜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20몇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취업이 됐다. 이것도 좀 사실관계가 틀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답변하는 거 보면 계속 거짓말을 해요. 예. 제가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해라 하고 이제 말한 적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꼭 경쟁률이 20대 1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 동영상 분야는 딱 한 명 채용해서 한 명 신청해서 한 명 뽑힌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이게 당시에 20몇 명이 뽑힌 거냐? 20몇 명이 예. 이제 문재인 아들 최근에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최대 검증 사안으로 떠오른 문제입니다. 아들 특혜 채용 논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측의 문제 제기를 먼저 듣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반론과 재반론을 두 분을 직접 연결해서 또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연결합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의 취업 특혜 의혹을 아주 강하게 제기를 하고 계셔서요. 제기하는 근거를 좀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서류 접수할 때 예. 응시 원서 접수할 때 공고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 공고가 부정 공고예요. 원래 접수 시작하는 날 한 보름 전에 공고를 해야 돼요. 예. 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공고는 접수 당일 날 공고를 해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접수인데 12월 1일 날 공고가 나갔어요. 예. 근데 그것도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총 접수 기간이 6일인데 금요일 공고를 하고 주말은 이제 접수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접수 기간은 3일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공고를 숨겼다 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 내용도 지금 보면 이제
영구직 공고라고 큰 제목이 있어요. 영구직. 예. 근데 이제 문준영 군은 영구직도 아니고 그냥 동영상 분야인데 그 동영상 안에 동영상 분야가 없어요. 동영상 연구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조그만 글자로 일반직이라고 뜨는데 일반직에도 이게 홍보 분야인지 동영상 분야인지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도 본인은 동영상 뽑는다는 걸 어떻게 알고 신청해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내부 문서에만 외부로 공고한 거 말고 내부 문서에만 그 동영상 필요하다가 돼 있는데 예. 그 정보를 문준용만 알고 문재인 아들만 알고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전문가는 그 문재인 아들 한 사람만 딱 지원한 거예요. 예. 경쟁률이 1대1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외비 내용을 본인만 알고 지금 지원을 했다. 그럼 어떻게 알았냐? 예. 이건 또 당시에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 접수 과정부터 이게 특혜 채용이고 예. 일종의 비선이 있지 않으면 대외비 내용 퇴직자이기 때문에 그 노동부 자체에서 감사하기는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지금은 짧게, 감사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돼요. 짧게 국회에서 하나만 청문회를 해야 더, 돼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선관위에서는 이 문준영 씨 5급 공무원 특채 부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왜곡이 된 겁니까? 예. 이제 특혜 채용이 있다. 예. 특혜 채용이다라는 부분은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5급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걸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 아들이 5급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 5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급 공무원과 공기업 5급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5급 공무원 특채 이렇게 쓰면은 허위 사실이고, 예.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허위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 문재인 후보 블로그에서는 특혜 채용이란 말만 해도 허위 사실이다. 예.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석했다고 왜곡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걸 선관위에 허위 사실 공표죄를 도리어 문재인 후보 측이 허위 사실 공표했다는 이유로 제가 선관위에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 연결해서 반론을 듣고요. 두 분이 또 직접 반론과 재반론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를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앞서 이 하태경 의원과의 말씀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좀 반론을 해 주시죠. 네. 접수 기간 당일에야 공고해서 6일 정도밖에 짧은 공고 기간이 아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당시에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있는 비정규직의 내부 직원들을 예,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짧은 공고 기간을 뒀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것 자체가 규정에 위반한 건 아닌데, 예, 그렇게 짧은 기간만 공고를 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음을 감사 결과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공고한 것을 하필 어떻게 문준용 씨가 알게 된 거냐? 예, 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데, 문준용 씨는 당시에 취업을 하려고 취업 정보를 열심히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 분야에 20몇 명이 뽑혔고, 이게 두 가지 뉘앙스로 들려요. 이게 20몇 명이 지원해서 1명만 경쟁률이 20대 1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예. 당시에 채용된 사람이 20몇 명인데, 문재인 아들 분야에 20몇 명인데 그 중에 문재인 아들도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아들 분야의 동영상 분야는 딱 1명만 신청했고 1명만 채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 팩트가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2007년과 2010년 노동부가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하실런지요? 2007년에 감사를 해가지고 예.
이제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요. 2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예. 정확히는 2명이 징계를 받고 한 사람은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채용 공고 인사 규정 14조, 7조, 10조를 위반했다. 감사 보고서에 있어요. 예. 근데 2007년 당시에는 이 채용됐던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예. 감사를 하지 않아요. 2007년에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회사만 감사를 하고 채용된 사람, 직원들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문재인 아들 문제가 2007년에는 언급되지 않았고요. 2010년에 가서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예. 2010년에는. 그래서 그 당시 6명을 감사를 해요. 예. 근데 감사 대상자 중에 문재인 후보 아들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냐면 이때는 퇴직했거든요.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거죠.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이 채용될 때쯤에 채용된 사람 중에 계속 예. 공무원이었던 재직 중인 사람은 감사 대상에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문재인 후보 아들은 감사 대상에서 빠진 거죠. 때문에 2007년과 2010년에 노동부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고 예. 다시 감사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지금 새로운 단서들이 최근에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단서를 제시하면 이거는 감사를 해야 돼요. 만약 재직 중이면. 예. 근데 지금은 새로운 단서를 제기해도 그런 과정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이트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예. 한국고용정보원이 채용을 하려 하고 있고 또 네트워크를 보니까 워크넷을 보니까 예. 그 워크넷에서 동영상 활용이 굉장히 높으니까 동영상 전문가를 뽑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채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잠시만요. 네, 제가 네네. 지금 그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를테면 지원 과정과 관련된 것인데 네. 공고 내용은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위원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연구직으로 뽑는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반직 공고도 끝에 조그마하게 표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네. 그 어디에도 동영상 관련된 부분을 모집한다는 네. 얘기는 공고 내용에는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만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흔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업의 취업 공고문을 봤을 때 내가 지원이 가능한가를 살필 때는 임의적인 판단 기준보다는 나와 있는 공고 내용을 따라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직을 뽑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공고에 비록 작게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예. 두 번째로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왜 동영상 전문가가 거기 지원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동영상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직을 수행할 수는 있는 거죠. 예. 또 마침 동영상직을 수행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문준용 씨에는 워크넷을 보니까 예.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다양하게 구인 정보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워크넷이라고 하는 게 그것인데 예. 거기에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 예. 그러니 일반직에서 동영상 전문가 소요가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지원할 때는 지원 분야하고 해당 네. 직급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재가 안 됐다라는 지금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예. 유학을 갈 거냐 아니면 국내에서 취업을 할 거냐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예.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에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취업을 잠깐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예. 취업처를 알아보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예.